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저렴하고 AMB 그 아트 시크릿 워터 컬러라고 저렴하고 또 좋은 또 질이 좋은 그거를 이제 한번 시연을 통해서 왜 이 정도 제일 싼 이 물감이 괜찮은지를 이제 한번 시연과 더불어서 아직 이제 스케치가 아직 안 돼 있지만 일단 물감부터 소개를 하자면 이게 이제 아트 시크릿이라 그래갖고 요렇게 이제 그래서 24색깔이고 한 7.5mm쯤 돼요. 7.5mm인데 이제 뭐 이렇게 한 칸에 이렇게 반밖에 안 들어갔는데도 이만큼 다 차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한 1년 이상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용도고 괜찮은 그런 거니까 한번 물감을 가지고 하고 또 이제 스케치는 또 이글 연필로 AMB 이글 연필로 또 하게 되는데 뭐 그러니까 일단 그렇지 일단은 이제 스케치 사과와 이게 이제 원래 요 사과가 그냥 보통 나무 그걸 뭐라나 미니 사과인데 사진이 이제 좀 크게 나와갖고 조금 보통 사과처럼 이제 크게 보여요 사실은. 작은 거예요. 작은 아주 미니 그거 맛있어 또 조그만 건 나는 그 신맛이 좋아갖고 내가 그 가끔 따먹는데 이제 그 맛있는. 근데 아마 그림으로 보면은 아마 큰 사과처럼 보이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들꽃이 이게 아마 들국화 같은 그런 꽃인데 이게 되게 그 작은 꽃이거든요, 사실은. 작은 꽃인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과랑 같이 있으니까 상당히 커 보이는 효과도 있고 뭐 그냥 크게 큰 꽃도 있다라는 느낌으로 또 이제 그려도 되고 그런 거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이제 재미있는 어떤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스케치적인 거를 이제 같이 시작을 하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이제 이렇게 기다리시면 이제 칼라가 들어가는 순간 또 그 화려한 색이 이제 빨강색과 노란색 이런 화려한 색들이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그 화려한 색과의 그 조우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큰 들국화와 여기는 또 좀 작은 들국화가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잎사귀가 한 뭐 5개짜리 들국화를 가지고 시연을 하는 걸로. 여기가 좀 그림자라든가 뭐 꽃 그릴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외곽 정리만 이제 꽃의 외곽 그 느낌만 잘 연출만 잘 하면 생각보다 이 꽃이 재미있는 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꽃의 외곽 관계를 여기 지금 요 위에 있는 꽃은 좀 약간 서로 또 엮여 있네요. 이렇게 얽혀 설켜 있는 꽃처럼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것도 이제 확인해 보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시연을 통해서 재밌게 그려가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는 거예요. 이게 꽃들이 서로 이렇게 막 교차돼 있어갖고 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느낌들이 있는 건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하고 여기에서는 또 좀 큰 놈인데 한 여기까지 넘어가나요? 여기까지 넘어가네. 꽤 크네. 뭐 아주 무지하게 큰데 이게 여기를 주제로 삼으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과에 좀 시들은 잎사귀가 이렇게 이제
같이 있고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 느낌만 이렇게 맞춰서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 자리라든가 약간 특징적인 자리들은 이제 어느 정도 표식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어디서 왔는지 큰 이파리가 이제 이렇게 이쪽에서 드러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파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잔가지까지도 같이 있고 뭐 좀 여기서는 이제 요 외곽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러는 것처럼 먼저 잎사귀들을 이제 적절하게 그려주고 그리고 또 옆에 또 나름 또 조금 위에 있죠. 조금 위로 가서 좀 조금 작게 만들어진 조그만 사과가 뭐 그렇게 작진 않아요. 사실은 작진 않지만 적절하게 이제 좀 소규모의 사과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좀 더 여기는 좀 약간 덜 익었어요. 덜 익은 사과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사과의 어떤 군인 거죠. 이게 사실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서도 이런 정도의 어떤 사과가 여기서 이렇게 좀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요 잎사귀와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있고 여기는 잘 안 보일지도 몰라요. 여기 바로 요 윗부분에 사과가 있고 이런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약간의 양감과 덩어리만 약간 내면 되니까. 그리고 아마 제가 하는 어떤 그것들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그 구로 공간 연출을 해놓은 또 그런 게 있을 텐데 아마 그거를 기억을 한다면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거가 암만 복잡해도 복잡한 어떤 구성이지만 그렇게 뭐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요령인 거죠. 요령 같은 거를 조금씩이라도 좀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물론 이제 그림 뭐 빨리 그리는 게 뭐 장땡이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도 차용할 만한 그런 응용을 하던 차용을 하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런 정도. 그래갖고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어떤 잡풀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에 이제 이렇게 좀 잎사귀라든가 가지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배경. 이게 사실 바닥이에요. 사실은 바닥 쪽인데 이제 나름의 느낌만 내줄 수 있는 식이면 이제 괜찮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노란 꽃 같은 거, 꽃 가지라든가 이파리 같은 게 여기서 이렇게 온다든가 잔가지가 이렇게 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만 신경을 써서 그린다면 뭐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수차를 일단 밝은 거부터 먼저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서서히 뭐 이렇게 좀 양감과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두운 쪽을 그리면 된다고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양감을 먼저 하는 편이에요. 큰 덩어리, 빛의 흐름을 먼저 주고 싶어 해요. 그게 좀 그릴 때 제가 보기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갔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양감에 대한 느낌을 먼저 시원하게 한번 내는 걸로 시작을 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그리기 전에 또 나름 붓을 또 설명을 안 했네요. AMB 뭐 700R 스페셜, 뭐 8호에서 이렇게 12호가 있고 16호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선붓이라 그래갖고 이제 백붓 겸 또 이렇게 큰 덩어리 표현할 때 쓰는 붓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세필 붓이라 그래갖고 AMB 102R, 이렇게 좀 작은 거에서부터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붓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먼저 물칠을 한번 싹 이렇게 일단 중간 뒤에 있는 애들을 좀 써야 될 필요한 애들을 먼저 물칠을 한번 자연스럽게 해줘 갖고, 요 앞에 있는 꽃까지는 넘지 마시고 그 근처에 있는 애들까지만 이제 물칠을 한번 싹 해주면 이 배경이라든가 느낌을 이제 이렇게 빼줄 수가 있어요. 뒤로 좀 물러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놔야지 좀 시원한 수차의 맛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나 메인 자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애껴놔야 되니까 나름 이제 만지지 마시고, 그래놓고 이제 일단 제일 선호하는 색깔이 이제 울트라라든가 반다이크 브라운이라든가 그런 걸로 먼저 어두운 톤에 대한 느낌을 먼저 흐름, 이렇게 이제 빛의 흐름을 먼저 주는, 그러니까 어둠의 영역을 먼저 자연스럽게 이 바닥의 느낌이 약간 녹색 바닥이면 그 녹색 바닥에 조금 진한 느낌을 이제 저 뒤로 넘어가니까 그런 녹색 바닥이든 뭐든 조금 배경적으로는 조금 뒤로 물러나게끔 그려주는 거. 근데 연필심이 물이랑 닿으면 이렇게 뒷부분이 좀 탁해지지 않아요? 상관이 없나요? 왜? 그럼 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연필을 이렇게 경쾌하게 써야지, 이제 막 비비고 막 그냥 너무 또 지우개 많이 쓰고 막 이러면은 아마 그 느낌이 좀 탁해질 염려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볍게 연필 스케치 해놓은 걸로 해서 뭔가 불이익을 본다거나 그러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쓰시고 계신 사선붓은 학생들이 디자인이나 뭐 디자인 쪽도 괜찮고 수채화 쪽에서도 괜찮고 이렇게 입시하는 친구들이 사선붓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넓은 면과 작은 면을 같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 이제 요 사선붓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큰 면과 요 일단 적당한 이 작은 면들을 같이 한 번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같이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무엇을 그릴 수가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붓이 이런 스타일의 붓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요 붓으로만 뭐 그려도 돼요. 한 초반기, 중반기까지도. 네. 또 얇은 그 호수들도 있으니까. 얇은 호수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혹시 이런 붓자국이 좀 남는 게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거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연하게 붓 터치를 이제 이렇게 살짝 튀지 않게, 이렇게 튀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가감하게 못할 수 있는 분들도 꽤 많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말리기 전에 약간 뭐 붉은기가 좀 있는 그런 곳이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간 톤 자리와 어두운 톤 자리를 이렇게 먼저 살짝 만져줘도 같이 이렇게 이제, 그러나 이제 일단 빛에 대한 흐름은 줘야 되니까
그 양감을 전 최대한 양감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빛의 흐름에 맞는,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중간 톤을 같이 또 만져줄 수가 있어요. 터치가 이제 너무 딱딱한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그리고 뭐 좀 더 그것도 좀 거칠다 그러면 물칠이라도 해갖고 그 동네를 이렇게 그냥 사바사바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좀 얘네들이 빠지긴 빠지면서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을 이제 형성하죠. 그런 거 터치를. 근데 너무 많이 비비도 안 돼요. 그러면 또 진짜 탁해져 버려요. 여기처럼 요렇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도 이렇게 반다이크 브라운이랑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기본 양감은 전 이렇게 이 색깔을 외주로 거기에 물론 자기가 이제 붉은 색깔을 넣고 싶으면 붉은 색깔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쪽 양감에 대해서도 먼저 꽃 말고 이렇게 그림자까지 다 수영을 해서 그려버리면, 이게 이제 사선붓의 장점이 이런 정도의 어떤 디테일한 것도 다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림자면 그림자, 어떤 이 기본 특징들이라면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여기도 마찬가지. 약간 딱딱한 거는 아직 이게 도화지가 두들거리는 그런 도화지라서 아직 안 말라진 상태예요. 말라진 상태라면 모를까, 안 말라진 상태를 해갖고 얼마든지 나중에 다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빛에 맞게끔 그리신다면, 빛의 흐름만 자연스럽게 주고 한 번씩 더 해도 되고, 이렇게 반사 그림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좀 연한 부분은 뭐 이렇게 한번 가볍게 뭐 이렇게 던지는 식으로 이렇게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깔아줘도, 뒤쪽은 한 번 더 깔아도 돼요. 이렇게. 사바사바 티키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걸 이렇게 냅둬 놓고 그려버리면은 상당히 되게 길이 멀어 보이지만, 이렇게 좀 빛에 대한 양감 느낌, 요거만 이렇게 이제 가볍게만 통일감 있게 해준다면 빛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외곽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노란 꽃 같은 경우도 뭐 약간 뭐 이렇게 브라운이라든가 약간 옐로우카 요쪽과 약간 주황색을 약간 넣어서, 뭐 크게 보면 이제 요쪽 동네 여기가 이제 약간 그늘진 자리에 가까우니까 요쪽을 좀 잡아주는 거죠. 이쪽도 요쪽도 조금, 여기 이제 좀 이렇게 그늘지게 들어가는 자리도 같이. 그래갖고 빛 받고 그늘진 자리, 여기서도 이렇게 좀 꺾인 자리라든가 뭐 그런 것까지도 자연스럽게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가 또 이렇게 서로 또 엉켜있는 그 자리를 해갖고 그 약간의 특징들을 잡아줘야 되니까, 그 특징들도 결국은 관찰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 관찰력을 좀 충분히 발휘를 해서 거기에 맞는 특징을 이제 맞춰준다면,
요래 놓고 뭐 나중에 이제 물론 어떤 노란색을 확 바를 수도 있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덩어리라든가 이 특징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는 거를 이제 자꾸 비교해서 보고 한다면 이렇게 좀 스쳐 지나가는 어떤 잎사귀도 그렇고 요런 데도 뭐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요래 놓고 이제 조금 이제 밝은 데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밝은 데가 이제 일단 사과의 그 아주 산뜻한 부분들을 먼저, 이제 이 컬러가 뭐 그렇게 몇 가지 24가지짜리니까 뭐 32색짜리도 있고 뭐 그러지만 일단 24가지짜리로 색깔을 한번 만져서 이렇게 사과에 대한 발색과 특징들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이렇게 좀 중간 발색이 들어갈 자리가 있고 조금 진하게 발색이 좀 더 강하게 뭐 이런 건 뭐 좀 태워도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약간 사과의 어떤 점박이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거와 약간 레드 브라운 쪽과 좀 진한 색깔과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갈 자리를 또 요 외곽 라인이 이제 좀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이제 드러나고 자체로 살짝 세 보이는 그런 맛이 있고요. 그리고 요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요쪽 동네가 좀 강한 자리예요. 이렇게 좀 더 세고 싶은 자리와 이렇게 뭐 점 특징, 질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주는, 여기서도 욜로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그게 이제 좀 말리기 전에 또 가볍게 이렇게 연결도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면과 면의 어떤 연결미도 적절하게 주고, 이쪽은 또 약간 그렇게 다운된 느낌은 아니지만 약간의 연결미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또 노란색이 또 비치는 관계로 또 그쪽은 또 약간 노랑 느낌을 약간 올려준다면 좀 더 자연스러움이 이제 이렇게 드러날 거고요. 그리고 저쪽은 약간 올리브 그린이라든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는 자리라서, 그리고 또 요 뿌리 가지도 약간 그런 색깔 정도가 좀 있고, 그 비슷한 애들도 뭐 이렇게 같이 넣어도 돼요. 이렇게. 요쪽 애들도 좀 일단 적절하게 그 색깔이 좀 살짝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조금 뭐 따뜻한 색깔이 필요하다면 따뜻한 느낌을 좀 넣어도 우선 뭉치지 않게만 자연스럽게 해주면 경쾌한 느낌과 그 분위기가 같이 어우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이 좀 가벼운 느낌을 이제 이렇게 외곽이라고 해갖고 좀 편안한 느낌으로 여기를 좀
넘겨준다면 그리고 그렇게 좀 편안하면서 반사 그림자에 대한 안배를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저쪽은 좀 붉은기이지만 약간 저는 좀 푸른기를 좀 울트라 색감이라든가 그런 느낌을 좀 더 내줘서 이제 편안하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것도 그 다음 거에도 보면은 약간 어느 부분들은 뭐 약간 노란기도 좀 있고 사과에 요거는 약간 노란기에 약간 노란기에 또 약간 연두기에 선생님 목소리 멋있다고 하셨는데. 연두기에 또 그것도 그 노란기와 또 약간은 이렇게 또 그 연두기가 살살 아래까지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 연두기가 옆구리로도 또 이렇게 살짝 뒤쪽으로도 이렇게 살짝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그런 느낌들을 이제 여기도 물론 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여기도 약간 좀 연두기가 좀 있긴 해요. 이렇게 나중에 여기는 또 나중에 만져야겠어요. 그래놓고 아주 그냥 그 야한 색깔이 하나 싹 붉은기로 싹 들어가 버리면은 요 느낌이 아주 산뜻해 보일 거예요. 근데 그 물 농도 조절을 잘해야지 또 너무 또 물만 흐르고 정작 또 이렇게 표현할 자리에 이제 그런 애들이 못 들어가면은 안 되니까 물 농도 조절이 또 일착이에요. 농도에 대해서 너무 또 과하게 또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요래 놓고 이제 조금 이제 좀 발색이 있는 붉은 색깔을 쓰면은 이쪽 동네가 이제 약간 하이라이트도 있고 이렇게 꽃과 장미랑 이제 같이 장미가 아니라 꽃에 같이 머물러 있는 그 느낌이 이렇게 이쪽에도 살짝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약간 조금 밝은기가 있지만 이렇게 이쪽도 그 외에는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번지면서 이제 이렇게 녹색이기도 하고 좀 더 진한 색깔이 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좀 더 진한 느낌으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물 농도를 좀 잘 줘갖고 흐름을 주는 거죠. 이렇게. 아직 안 마른데도 좋고 밑에 이제 이렇게 그런데도 괜찮고 여기 조금 더 욕심이 나면은 요런데 한 번 더 힘을 좀 더 실어도 되고요. 이쪽도 약간 사과의 어떤 곰보 같은 거 그런 느낌을 맞춰도 되고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그쪽 동네를 만져주면 여기도 이쪽도 조금 사과